안녕하십니까. 한의학 총강 516기 강의 시간입니다. 잠시 동의보감의 정 파트에 대해서 업로드를 한 후에 다시 이렇게 동의보감의 그 생리적인 파트 내용과 516기 파트 내용을 약간 번갈아서 업로드 해드릴게요. 516기만 쭉 보면 좀 지루할 수 있으니까 아시겠죠? 자, 오늘은 연주운동과 연계된 그 24방위 체계의 연주방위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태양의 연주운동, 즉 천구의 북극에서 내려다 볼 때 지구는 어디로 공전합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일방적으로 공전하거든. 그래서 약간 이렇게 되지. 북쪽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렇게 돌거든. 봄, 여름, 가을, 겨울. 지금 보면 자전축의 방향은 고정돼 있죠. 이렇게 도는 거야. 즉 북쪽에서 봤을 때 지금 이건 일부러 지구는 이렇게 측면에서 본 것처럼 틀어져 있지만 북쪽에서 봤을 때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간다고 요거는 외우고 계시면 됩니다. 지구는 반시계 방향으로 일방적으로 공전하기 때문에 자, 이 그림은 뭐냐면 이겁니다. 안관천문 관점에서 28수를 고정시켰어. 28수를 고정시켰을 때 태양이 연주운동 방향성이 어떻게 되느냐를 보여주는 거지. 어떻게 됩니까? 시계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죠.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야. 이거는 그거고 요거는 뭐냐면 역으로 태양을 고정시켰어. 즉 태양을 고정시킨다는 건 약간 이 시간적인 개념을 고정시킨다는 거잖아. 뭐 일몰지음으로, 일몰이나 일출지음 그런 식으로 태양을 고정시켰을 때 28수의 방향성을 살펴보면 이 사자자리거든. 이 흰색이 어떻게 돌아갑니까? 역으로 안관천문 관점에서 반시계로 돌아가고 있죠. 두 개는 상반되는 거야. 그지? 일단 요런 천문학적인 현상은 머리에 딱 집어넣은 상태에서 보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관점에서 지구 공전궤도의 중심에 위치한 태양 또한 공전궤도면의 연장선에 위치한 항성들을 남쪽을 바라볼 때 서동 방향으로 거쳐가는 듯한 양상의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간단히 그림을 그려드리면 지구는 어쨌든 반시계 방향으로 공전하잖아. 북쪽에서 볼 때. 그럼 예를 들어서 T1일 때 지구 좌표가 여기였다고 치고 T2일 때 지구 좌표가 여기라고 칩시다. 왜냐면 이런 식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공전하기 때문에. 그지? 자, 그러면 28수나 황도 12궁은 어쨌든 태양이 움직이는 그 배경으로서의 역할을 하잖아. 그럼 여기 어떠한 별자리 하나가 있다고 쳐봐. 별자리 1이 있다고 치고. 그럼 지구에서 볼 때 현재 태양의 위치는 요 별자리 1 여기에 위치하는 것처럼 보일 텐데 이렇게 가면 어떻게 돼요? 지구가 T2에 공전, T2까지 공전해서 이렇게 태양을 바라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다른 별자리 상에 태양이 위치하는 것처럼 보이겠죠, 일단은. 그리고 여기다가 우리가 북반구에 위치했기 때문에 태양 같은 경우 바라볼 때 남쪽 하늘을 바라보고 남쪽 하늘에 뜨게 되잖아. 대부분 남중하잖아. 그러면 이렇게 바라보면 이쪽은 어느 쪽입니까? 동쪽이고 이쪽은 서쪽이고 이쪽은 북쪽이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러면 동일하게 남중 시점을 기반으로 기점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어떻게 되냐면 E1에서 E2로 지구가 공전을 했을 때 태양은 어떻게 보입니까? 요 별에서 요 별의 위치로 간 것처럼 보이겠지. 자, 그럼 이게 방향이 어때요? 지금 우리가 바라볼 때 얘는 서쪽에 있는 것처럼 보일 테고 얘는 동쪽에 있는 것처럼 보일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요렇게 가면은 태양이 요 위치에서 요렇게 가는 것처럼 보일 테니까 어떻게 보이는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점진적으로 이동해서 간 것처럼 관측이 될 거라 이거지. 이 말이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러한 태양의 연주운동 방향성에 전술된 24방위 기호체계를 대응시킬 경우에 안관천문 관점에서는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역으로 부찰지리 관점에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전개가 되어 있는 형상으로 배속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 28수가 이렇게 우리가 아는 순서가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데 이 24방위 체계도 자축인묘 진사오묘 신유술에서 이런 방향으로 동일한 방향성으로 배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편의상 연주방위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 일주방위와 정반대되게. 아시겠죠? 그래서 이 연주방위 체계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28수의 우리가 알고 있는 전개 방향성과 24절기의 시간적 방향성과 24방위의 방향성이 모두 일치하는 거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약간 뭔가 다른 점이 나타나는데, 지리적 방위와 그에 대응된 방위 기호 체계의 오행 속성이 동서축에서 일치되지 않는 배속 형태를 연주방위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이거는 당연한 거야. 자, 위쪽이 북쪽, 위쪽을 북쪽, 아래쪽을 남쪽이라고 고정했을 때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의 순으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이쪽은 뭐 묘, 즉 목이 해당될 테고, 이쪽은 유, 즉 금이 배속이 될 텐데, 이게 태양이 어떻게 됩니까? 일주방위적 관점에서는 이렇게 가거든. 그치? 우리 지리적 방위 체계에서는 이쪽이 북쪽이면 이쪽이 동쪽, 이쪽이 남쪽, 이쪽이 서쪽이면서 북에서 동으로 갔다가 여기서 일출을 해서 남중하고, 남중했다가 다시 일몰하고, 일몰했다가 다시 북중하고 이렇게 가잖아. 그래서 지리적 관점에서는 여기가 동쪽이겠죠. 지금 안관천문 관점에서 약간 이렇게 생각하라니까. 계속 그려드리는 건데, 노스, 사우스면은 머리를 이쪽으로 하고 이렇게 누워서 본다고 치잖아, 안관천문이. 그러면 왼쪽이 어디입니까? 요 왼쪽이잖아. 왼쪽이 동쪽이고 요 오른쪽이 서쪽이 되는 거지. 지금 딱 그거예요. 그래서 왼쪽은 원래 지리적으로는 동쪽인데, 이 연주방위 체계에서는 유라는 금이 대응이 되는 거고, 여기 오른쪽 손에 있는 요 쪽은 원래는 지리적으로는 서쪽인데, 요 연주방위 체계에서는 요 동쪽에 해당하는, 목에 해당하는 요 묘가 대응이 되는 거지. 그래서 요 축을 기점으로 얘 둘이가 일주방위보다 약간 이렇게 대칭되게 바뀌었다. 즉 동서축에서 오행 속성은 일치되지 않는 배속 형태를 보여준다. 요 연주방위 체계에서는. 아시겠죠? 자, 대표적인 연주방위 체계의 천문도들이 있는데, 이거는 되게 간단하다고 했잖아. 일단은 우리가 뭘 정립해야 돼요? 천문도를 봤을 때 여기에 뭐가 있냐를 봐야 돼. 28수가 있느냐 혹은 24절기가 있느냐를 봐야 돼. 자, 이 24기 두강도에서는 28수는 보이지 않지만 뭐가 보입니까? 24절기가 요 바깥쪽에 보이죠. 바깥쪽에 이렇게 보이잖아. 24절기가 이렇게 보이는데, 이 배속 방향성이 어떻게 됩니까? 동지, 소설, 대설, 동지, 소환, 대안 이렇게 가잖아. 그러면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24절기가 배치되어 있는 거지. 그럼 이건 뭡니까? 안관천문이야. 일단은 안관천문이라고 여기서 규정을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연주방위냐 일주방위냐를 보기 위해서는 요 시계방 24방위 체계가 요것과 일치되게 시계 방향으로 배치되어 있느냐, 아니면 요것과 정반대되게 반시계 방향으로 배치되어 있느냐를 보면 되겠지. 자,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이렇게 어떻게 갑니까? 시계 방향으로 배속되어 있잖아. 그러면 이거는
안건 천문적 관점이면서 연주방위 체계를 사용하고 있는 거야. 아시겠죠? 이 24기 두강도는 나중에 또 나옵니다. 자, 그리고 28수 과공 분야도도 마찬가지야. 뭘 보라고 했어요? 처음에 28수가 있느냐 2000문제 혹은 24절기가 있느냐를 봐야 되는데, 자 보시면은 절기는 없고 28수가 있죠. 28수가 있는데 28수가 있는데 여기가 28수잖아. 요 테두리가. 근데 방향성을 보세요. 여, 허, 위, 실, 벽, 규, 루, 위 이렇게 가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이거는 28수가 우, 여, 허 반시계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이건 뭡니까? 부찰지리적 관점이야. 부찰지리적 관점인 걸 아시겠죠? 그리고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 이렇게 역으로 가지.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뭡니까? 부찰지리적 관점이면서 뭐겠어요? 오히려 일주방위 체계이겠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이 28수 과공 분야도에서 보면은 허수와 정자방을 봐야 돼. 자, 여기서 보면 이 자방에 허수가 가운데에 위치했거든. 이거를 볼 겁니다. 지금 이거를 볼 건데, 자 28수 과공 분야도를 살펴보면 정자방에 허수가 배속되어 있는데 허수는 별이 두 개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자 물병 자리에 사달수드, 그리고 조랑말 자리에 기탈파, 즉 요거랑 요거야. 그래서 이 두 별을 이은 게 그냥 허수예요. 허수는 단 두 개의 별로만 구성되어 있어. 아시겠죠? 즉 허수라는 거는 물병 자리의 사달수두와 조랑말 자리의 키탈파라는 환경도 비슷해. 환경이 유사한 두 항성으로 구성되어 있기에 만약에 두 항성의 환경 평균값을 허수 자체의 환경으로 간주할 수 있겠지. 두 개의 평균값을 내서 여기가 허수의 기준점이라고 볼 수 있을 거 아니야. 거기에다가 세차운동에 의해서 뭔 계속 변합니까? 동지점의 위치는 계속 변하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정자방에는 동지점을 대응시키는데, 그러니까 허수와 동지점 간의 관계를 지금 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전제를 다는 거야. 허수는 두 가지 환경이 유사한 두 항성으로 구성되어 있게 이 두 항성의 환경 평균값을 허수의 환경으로 일단 간주를 하고, 동지점의 위치는 지속적으로 변화된다는 이 전제하에 허수와 동지점 간의 환경 편차를 계산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즉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달수두, 기탈파 요 두 개의 별만으로 구성된 게 허수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쭉 보면 약간 이렇게 가는 거야. 1650, 1850, 2050이니까 이런 식으로 동지점을 고정했을 때 어떻게 갑니까? 절기를 고정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28수가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겠지.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 환경 편차가, 그러니까 이 허수 자체가 동지점에 가장 근접했을 때 있잖아. 이게 언제냐면 BC 1850년 정도가 됩니다. 참고로 하나라 같은 경우는 BC 2070년에서 1600년 정도니까 하나라경이지. 이때 최소가 되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자 보시면은 이렇게 됩니다. 지금 동지일대 환경, 사달수두와 키탈파의 환경이 쭉 나와 있고, 얘네 둘의 평균값을 허수의 환경으로 간주를 하기로 했잖아. 그래서 이것도 계속 점진적으로 변하겠지. 그지? 이렇게 점진적으로 변하다가
기원전 1850년에 평균 환경값이 동지점과 거의 일치해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부터 다시 동지점으로부터 멀어지겠지. 점점. 동지점으로부터 오른쪽으로 슬슬 가는 거야. 지금 여기서 설명을 잘못했어요. 기원전인데 왜 이렇게 했어? 이렇게 가는 거지. 그죠? BC 2050, 1850, 1650 이렇게 가야지. 이렇게. 왜냐면 절기 28수가 이렇게 고정이 됐을 때 절기점은 어떻게 이동돼? 이렇게 반시계로 이동하잖아. 그치? 그래서 만약에 절기가 고정되어 있으면 28수는 시계 방향으로 가는 게 당연하겠지.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아까 설명을 잠깐 잘못했어요. 그래서 점점점 어떻게 가는 거야? 이 허수 자체가 동지점이 여기였을 때 1850년에는 허수와 동지점이 거의 완벽하게 일치를 했어.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동지점이 여기 있다고 칠 때 허수는 점점 이쪽으로 가버리는 거지. 그래서 현재는 이 자궁에 위치한 게 아니고 허수는 일단은 BC 761년에 이미 자궁을 벗어나서 환경 15도 정도인 축궁에 진입을 해.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현재 AD 2023년에는 이미 인궁에 위치를 하는 거야. 이게 세차운동이죠. 그냥. 아시겠죠? 즉 정리를 해보면 허수는 안관 천문 관점에서 어디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동지점을 고정시켰을 때 당연히 시계 방향이도. 그죠?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은 28수를 고정시켰을 때 같은 춘분점 동지점은이라도 이렇게 점진적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변해. 그럼 역으로 이 동지점이나 춘분점 같은 24절기를 고정하면 이 원판 자체는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겠지. 지금 이게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허수도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겠지. 여기 동지점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허수는 안관천문 관점에서 시계 방향으로 대략 200년간 2.7도의 속도로 이동한대. 보시면은 기원전 1850년에 거의 동지점과 근접하게 위치를 했는데 200년 전인 2050년에는 2.7327도 정도 차이가 났고 다시 200년 후인 BC 1650년에도 2.75도 정도가 차이가 났으니까 둘 다 뭡니까? 200년간 2.7도 정도 뭔가 편차가 생기는 거지. 그지? 그래서 BC 1850년에 동지일 때 환경 270도에 최근접한 후 다시 동지점으로부터 멀어지면서 이제는 BC 761년경에는 축방으로 진입하고 현재는 춘분점 근처인 인방에 위치하고 있다 이거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28수를 기반으로 이런 어떤 방위 체계를 설정해버리면 문제가 생기죠. 왜? 28수 자체는 계속 변하잖아. 그래서 어떤 절기, 특히 동지점 같은 거를 기반으로 24방위를 설정을 하면은 이거는 점진적으로 계속 대응 관계가 변한다 이거지. 28수의 대응 관계. 왜? 세차운동 때문에.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 28수 과공분야도라는 천문도가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허수를 정확히 동지점에 위치했을 때 요 28수 과공분야도가 작성이 되었다고 전제를 하면은 요거는 언제 그려진 거야? 기원전 1850년에 하나라쯤에 이미 요 천상이 관측이 되고 이게 세차운동이 밝혀지기 전까지 요 대응 관계가 계속 전수가 됐겠지. 아시겠죠? 결국은 이거 축세차에 대한 얘기입니다. 계속. 자, 그래서 이렇게 이 연주방위의 변화가 되겠죠. 왜냐하면 축세차 때문에. 그래서 극단적으로 BC 1850에서 AD 2020년의 변화를 살펴보면 이렇게 됩니다. 일단 BC 1850년의 정자방에는 허수라는 게 들어가 있겠지. 그지? 근데 아까 말했듯이 2023년 현재에는 이 허수가 인방에 속한다고 했잖아. 거의 춘분점 근처에. 아시겠어요? 자방을 기점으로 많이 이렇게 이동해버린 거야. 28수들이.
전부 다. 아시겠죠? 지금 이 표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죽세차에 의해서 이 얼마 동안이냐 대략 거의 4,000년 동안 어떤 특정 절기에 대응되는 특정 환경에 대응되는 28수가 이 정도로 변화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만 하고 오늘 끊을게요. 태양의 연주운동과 지지 그리고 육기. 자, 월이라는 역의 단위는 태양의 출몰 변수와는 무관하게 태양의 방위각만 확인되면 규정될 수 있죠.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계속 보여드렸던 건데 이렇게 됐을 때 여기 남쪽, 여기 북쪽이라고 보고 동서라고 볼 때 춘분, 추분일 때는 일출, 남중, 일몰이 약간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잖아. 이런 식으로 애매하다.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여름일 때 어떻게? 하지일 때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지. 그리고 동지일 때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겠지. 즉 출, 남중, 몰이라는 현상은 똑같은데 뭐가 변합니까 지금? 어디서 출하고 어디서 뭘 하냐가 계속 변하는 거야. 그죠? 방위각 자체가 변하는 거지. 즉 월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사실 방위각만 확인하면 거의 규정될 수 있거든. 오늘 해가 동쪽에서 떴냐 서쪽에서 떴냐를 확인하면 동쪽에서 떴냐 북동쪽에서 떴냐 남동쪽에서 떴냐를 확인하면 돼. 그래서 정동에서 떴다 하면 오늘은 춘분 아니면 추분이야. 근데 이제 그 전후의 계절적 그런 흐름을 봐야지. 그지? 더웠다가 이제 점점 즉 해가 북동쪽에서 출했다가 점점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갔으면은 그거는 뭐야? 추분이지. 근데 동지에 이르러서 겨울이 됐고 추웠다가 남동쪽에서 해가 출했다가 점점 다시 이렇게 가서 정동방에서 출하게 되었다. 그러면 그때는 춘분인 거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엄밀하게 따지면 이 월 변화, 계절적 변화는 태양 출몰의 방위각만 보고서도 얼추 판단을 할 수 있다 이거지. 그렇기 때문에 방위각 기반 분기점과 관련된 개념을 지지로 간주할 수도 있는 거야. 이거 앞에서 이 출몰의 요 고도 변화에 대한 거를 천간과 연계시켰잖아요. 그거랑 반대되는 개념이지. 약간 상대적인 개념이지. 그래서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야. 일출 전후의 방위각. 즉 예를 들어서 더 깔끔하게 그려보면 여기서 출해서 여기서 남중하고 여기서 몰랬다고 쳐봐. 그러면 이 일출 전후에 요 변화가 있을 거 아니야. 인, 묘, 진 이렇게 대응을 시킬 수 있는 거지. 요 방위각들을. 그래서 이 남중 전후의 방위각도 요렇게 해서 사, 오, 미 이렇게 대응을 시킬 수 있는 거고 일몰 전후의 방위각도 요렇게 3등분해서 신, 유, 술로 대응시킬 수 있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북중할 때도 해, 자, 축으로 이 방위각 자체를 12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 그런데 되게 고도 기반 분기점은 상대적으로 되게 정확하게 전개되는 반면 이 방위각 기반 분기점은 계절별 변동성이 매우 크잖아. 즉, 요 방위각이 임묘진이었는데 그 다음 춘분이나 추분 때는 약간 이렇게 이동해서 요 방위각이 임묘진이 되겠지. 그지? 그리고 다시 동지 때는 조금 더 남동적인 요 방위각이 임묘진 되겠지. 이런 식으로 변동된다는 거야. 그래서 상대적으로 고도 기반 분기점에 의해서 중심의 기성이 좀 미약하게 반영된 현상이 아닌가. 따라서 이거를 지지로 볼 때, 방위각을 지지에 대응시킬 때 지지는 만물의 본보다는 표에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육기와 연관된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닐까라고 저는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516기 본편에 가면은 청간적인 요소들로 오운을 추출하고 지지적인 요소들로 주로 육기를 추출하잖아. 이게 약간 지금 설명하는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운 육기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오운은 만물의 근본에 작용을 하고 얘는 만물의 표, 약간은 피상적으로 작용을 한다. 이 차이점이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닐까라고, 이렇게 대응된 게 아닐까라고 저는 추정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또한 방위각의 변화를 야기하는 지구의 공전운동 자체는, 왜냐하면 계절적인 변화가 있기 때문에 방위각, 출몰 방위각이 변하는 거잖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름에선 여기에서 출하고 봄, 가을에선 여기서 출하고 겨울에선 여기서 출하는 거. 그게 이거는 지구의 공전 때문에 이 방위각 변화가 생기는 거지. 그지? 근데 이거는 자전운동과 동시에 이루어지잖아. 어쨌든. 즉, 이 임묘진이라는 거는 일출이라는 자전현상과 밀접하게 연결되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조금 더 세부적으로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출만 볼게요. 출만. 예를 들어서 태양이 여기에서 일출했다고 칩시다. 그 이후의 관계는 안 볼게요. 여기서 출했다고 보면은 일단은 방위각적으로 볼 때는 어떻게 돼? 약간 요렇게 끊어서 어떻게 됩니까? 인, 묘, 진에 대응시킬 수 있겠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거를 천간을 고도와 관련돼서 대응시켰잖아. 이렇게 가잖아, 고도가. 그러면 이 약간 요로 고도 변화는 갑, 요 고도 변화는 을에 대응을 시켰었잖아. 그치?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임묘진과 갑을은 일출이라는 현상에서 계속 연계가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인부터 묘 중간까지는 갑과 연계가 되고 묘 중간부터 진까지는 을과 연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뭘 말하려는지 아시겠어요? 계속 했던 건데, 지장간에서 인의 지장간이 뭡니까? 무, 병, 갑. 묘의 지장갑은 갑, 을. 진의 지장갑은 을, 개, 자. 아까 말했던 게 여기 완벽하게 다 있습니다. 묘는 갑과 을의 순간에 있는 거예요. 여기. 그리고 인은 갑을 절반 정도, 그리고 진은 을을 절반 정도. 느낌 오십니까? 즉, 이렇게 되는 거야. 요약을 하면은, 만약에 천간을 이 고도 변화에 대응을 시키고, 지지를 방위각 변화에 대응을 시켰을 때, 이 둘은 각자 따로 놀 것 같지만, 공전운동과 지구의 자전운동은 동시에 벌어지기 때문에 이 둘 간에는 어떤 편향적으로 연계된 관계가 조금 성립을 해. 그래서 임묘진과 갑을은 반드시 연계가 되고 사오미와 병정도 연계가 되고 이런 식으로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 연계성이 요 지장간의 형태로 표현된 게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방위각 기반 분기점들은 고도 기반 분기점 개념과 밀접하게 연관될 수밖에 없어. 그치? 태양이 임묘진에서 이렇게 뜨는데 갑자기 여기서 뜨는 건 아니잖아. 그리고 임묘진에서 이렇게 일몰해버리는 것도 아니잖아. 임묘진 방위는 무조건 일출과 관련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갑, 을과 연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즉 임묘진은 일출, 신유술은 일몰의 고도 변화, 밀접하게 연계될 수밖에 없는 거지. 이러한 지지의 천간 종속적 관계는 원발적, 이상적 변수인 천간과 속발적, 현실적 변수인 지지 간의 연관성, 즉 이 연관성은 지장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저는 지장간을 추정해 볼 수 있는 핵심 요소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요거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핵심 포인트는 요 고도 변화를 천간에,
방위각 변화를 지지에 대응시켰다 이거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로써 그 연주방위까지 해서 마치고 다음 강의에는 이 북두칠성의 월별로 지향하는 방위와 관련된 개념이 있거든. 두간과 월건이란 개념인데 이것도 좀 되게 특이한 개념이에요. 다음 시간에 요거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